안녕하세요. 톡톡사연 DJ 김은숙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심한 일을 당했는데 저는 괜찮은 줄 알았지만 주변에선 자꾸 심리치료나 병원을 다녀보라고 해서요. 저도 어딘가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용기 내어 한번 얘기해 봅니다. 저는 2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는 없는 상태예요.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신혼을 즐기고 싶었고 나이도 30대 초반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닥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한 분만 빼고 말이죠. 암만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잘 모르겠다. 주변 보면 30 넘은 며느리 둔 애들 그렇게 마음고생들을 해. 애가 너무너무 안 생겨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린다더라. 뭐 우리 아들이야 남자라 상관없다지만 갖고 싶을 때 안 생기면 네가 고생이잖니. 안 그래? 아, 네, 어머니 말씀도 맞죠. 네, 저희도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 마음은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저는 간단하게 말을 맺었고 어머니는 저의 이런 반응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물론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충분히 어필하긴 했더라고요. 나는 엄마한테 몇 번이나 의견을 전했어.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 둘 다 있는 상황에선 얘기를 못 하시는 거지. 아, 나 없을 때 자기한테 그러셨나 본데 당신이 듣고 적당히 넘겨주라. 어른들은 그냥 결혼하면 바로 손주 보는 줄 아시잖아. 남편도 이렇게 양해를 구했고 저도 별로 크게 스트레스가 되진 않았어요. 어차피 시댁과 우리 신혼은 먼 편이었고 별로 접촉할 일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랄까, 저는 결혼하면서 크게 환경이 바뀐 게 없었답니다. 친정도 가깝고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여전히 집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자주 만났고요. 지금부터 이 친구 이야기로 쭉 끌고 나갈 예정이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대학 때 만났고 이름은 지영이에요. 그때부터 얼굴도 화려하게 이쁘고 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인기도 딱히 없고 연애도 별로 안 해본 제가 얘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요. 그걸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 미숙이 너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정말 몰랐어. 그 오빠가 그렇게 좋아? 그리고 뭐가 급해서 빨리 하냐? 연애 더 실컷 하다가 결혼하지. 내가 볼 땐 너 전에 만났던 남자애가 훨씬 괜찮았는데 말이야. 지금 오빠는 너무 늙어 보여. 지영이는 이렇게 딴지를 걸 정도로 꽤 서운해했던 모양이에요. 나 어차피 결혼해서 얼마가는 애기 안 갖고 똑같이 생활할 거야. 우리도 계속해서 만나면 되지. 네 남자친구랑 넷이서 자주 보자. 우리 남편도 네가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 거 아니까 잘해주고 싶어 해. 다 같이 보재. 이 말처럼 결혼 뒤에 얼마 안 돼서 우리 신혼집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요. 지영이는 저희 집을 곳곳을 둘러보면서 무척 부러워하더라고요. 우와, 너네 집 되게 예쁘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자기야. 미수가, 여기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이사가면 말해주라. 나도 남친이랑 결혼해서 여기 살고 싶어. 어, 오빠 진짜 능력 좋으시다. 오빠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이런 집을 선물하시다니. 미숙이 너 진짜 복도 많다. 지영이는 이렇게 내내 감탄하면서 자기 남친 옆구리를 푹 찌르기도 하고 제 남편에게 멋지다며 박수를 쳐대기도 했답니다. 사실 이 집은 남편이 홀로 다 준비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 저희 친정에서도 40%는 보태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영이가 어찌 생각할지 몰라서 굳이 얘기하진 않았어요. 예전부터 약간 승부욕이 있는 애였거든요. 나는 돈이나 뭐나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싫더라. 그런 거 다 지들이 그 부분에 부족한 게 있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멀쩡한 사람들이 자랑하고 그럴 게 뭐 있어?
그리고 아까 걔 말이야. 지 가방이랑 지네 집 돈 얼마나 많은지,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지 그런 말 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었어. 아, 누가 물어봤어? 이처럼 특정 주제나 돈 관련해서 이런 말들 나오면 되게 싫어하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알기로 얘네 집도 엄마가 건물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본인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친구로서 하나의 특징으로만 알고 넘겼는데요. 이 무렵대가 저와 지영이 사이가 가장 좋았던, 가장 보기 좋은 시대에 막이 내리는 때였다는 걸 전 몰랐어요. 왜냐하면 얘랑 저는 거의 10년 가까운 친구였고, 우리 엄마도 얘를 무척 예뻐하셨거든요. 근데 뭐랄까, 엄마들에겐 어떤 예감이라도 있는 걸까요?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말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닌데, 돌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미수가, 너 이제 결혼할 거 하니까 초반엔 집들이네 뭐냐 할지 몰라도 부부 사는 집에 사람 그렇게 자주 불러들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구냐, 그 지영이 걔도 결혼한 친구 집에 뭘 그렇게 자주 와? 작자고라고 해. 그냥 놀러 오는 건데 뭐. 나 시집 가서 서운하다잖아. 집도 가깝고 전에는 자주 놀러 왔으니까 그렇지. 엄마 지영이 좋아했으면서 왜 그래? 아니, 그게 암튼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어쨌건 애인들끼리 있을 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 알아서 자중들 해야지. 걔는 걔네 엄마가 그런 것도 안 가르쳤다니? 엄마는 묘하게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썼습니다. 지영이는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왔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랑 마주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땐 저도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친구지만 이런 건 아니지 싶었는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어머머, 미숙이 어머님이시구나. 그럼 창호 오빠 어머님이신 거죠? 와, 진짜 창호 오빠랑 어머님이랑 너무너무 닮으셨다. 오빠가 어머니 닮아서 그렇게 잘생겼던 거네요.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는 평소에 어머니에게 꽤 무뚝뚝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지영이는 저희 어머니께 착 달라붙어서 조잘조잘 수다를 떠는 거예요. 친구 시어머니인데, 저랑 우리 어머니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미숙이랑 창호 오빠 둘 다 아는 사이고, 오빠 어머님이시니까요. 여기 같이 앉으세요. 미숙아, 내가 커피 내릴까? 우리 아까 먹던 빵 그거 다시 달라오자. 이거 그릇 꺼내면 되지? 이러면서 되게 싹싹하게 구는데 평소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때 대상은 우리 시어머니잖아요. 보통은 그냥 인사하고 슬쩍 거리를 두지 않나요? 저희 어머니는 또 본인 며느리 같지 않고 입안에 혀마냥 살갑게 구는 지영이를 보고 그게 마냥 기분 좋으셨나 봐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맨날 딱딱한 우리 며느리 옆에 이렇게 재간둥이 친구가 있었네. 아가씨는 얼굴도 그렇게 이쁘게 생겨서 어쩜 그렇게 상냥하고 착해? 내가 얘네 집 와서 여기 앉아서 대접받아 보긴 처음이네. 아들네 와서 맨날 문 앞에 반찬만 놓고 갔는데 말이야. 이거 참 의도치 않게 저라는 사람을 가운데 두고 뭔가 지영이랑 비교되어지고 있는 거 봐요. 지영이는 곧장 저를 감싸긴 했지만 이 흐름은 참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에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미숙이도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데요. 저한테 맨날 결혼 잘했다고 저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앞으로 자주 오시면 되죠. 이거 빵, 이 부분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앉아있다 보니 어느새 저는 쓱 일어나서 집의 다른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었고, 지영이는 저희 어머니랑 앉아서 우리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때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니는 그렇게 1시간가량 앉아있다 집에 가셨는데, 그날은 저도 바빠서 곧 나가느라 그럭저럭 잊어버렸어요. 헌데 며칠 뒤에 황당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그래, 집이니? 네 친구 말이야. 우리 집에다가 과일을 보냈더라고. 저번에 나한테 뭐, 어머니, 어머니 어쩌고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뭐 보낸다더니, 진짜 보냈지 뭐야? 아, 이거 고맙기는 한데, 나도 어떻게 답례를 해야 하나? 전화했는데 바쁜지 안 받네. 네가 대신 고맙다고 인사 좀 전해라. 전 이 내용을 듣고 순간 너무 놀랐고, 곧장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너무 발랄하고 밝게 반응하는 거예요. 맞아. 그날 내가 어머니 현관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번호도 교환했지. 에이, 왜? 창호 오빠도 내가 알고 너희 시어머니시니까. 우리 할머니네 농장 사과 보내드리려고 연락처 받은 거야. 내가 말 안 했던가? 아마 바빠서 잊어버렸나 보다. 그런데 저는 이 반응이 왠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은 가시가 돋은 상태로 말을 하게 됐어요. 저기 지영아, 암만 그래도 이건 내 개인적인 관계인데, 네 마음은 알겠지만 나는 시댁 관계 같은 섬세한 부분까지 친구랑 공유하고 싶지 않아. 나랑 어머니 관계도 있고, 다 각각 입장이 있는 건데, 게다가 나한테 말도 안 해줬잖아? 나 되게 놀랐어, 어머니한테 듣고. 그러자 지영이는 세상 또 별일 아니라는 듯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밝게 바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았을까요? 어머어머머, 난 진짜 너 곤란하게 할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봐. 그냥 너랑 창호 오빠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건데. 너가 불편하면 이제 연락 안 할게. 미안, 미안.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불쾌했던 기분을 어떻게 더 해소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겼어요. 남편도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예민한 거라고 하더군요. 지영 씨 워낙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잖아. 나도 아까 엄마 전화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엄청 싹싹하고 밝다나. 그냥 자기가 너무 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말 맞다나 자기랑 나 생각해서 그랬다잖아. 친구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괜히 어색해지게 그러지 마. 우리도 뭐 받은 셈이니까 답례나 하자. 이 말을 듣고 저도 제가 괜히 쫌생이처럼 군 건가 싶어서 좀 불편해지더라고요. 여지껏 지내오면서 제가 싫은 소리를 그렇게 대놓고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남편과 셋이서 밖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전 이날 불러놓고 조금 후회하게 됐어요. 잠시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게 무색할 정도로 이날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오빠. 저 그래서 요즘 남친이랑 사이 별로 안 좋아요. 그날 오빠네 왔을 때도 표정 뚱한 거 있죠? 자기가 이런 집 해놓을 능력이 안 된다면서 그렇게 마음에 들면 창호 오빠한테 시집 가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창호 오빠는 이미 미숙이랑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 장난이 기분 나빴는지 전 완전 삐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순간 당황하는 듯 하더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있죠. 저는 얘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남편 반응은 저런 거냐고요. 아유, 이거 안 되겠네. 나는 몸이 하나인데 외동이나 닮은 동생 하나 소개시켜 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도 참, 지영 씨 정도면 남자들이 줄을 서고 앞대 투어 집회 오고 뭐 해줄 텐데. 그렇게 속 좁게 굴면 어떡하나? 여자친구가 홧김에 헤어지자고 하면 어쩌게? 어느새 둘이 서로 이러쿵저러쿵 장단맞게 얘기하고 있었고, 여기서 진짜 속 좁은 사람은 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좀 별나게 됐어요. 어머, 또 미숙이 놔두고 나만 오빠랑 얘기했네? 오빠랑 저랑 진짜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잖아? 어,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미숙아, 미안, 미안. 우리 얼른 일어나자.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지영이는 제 눈에 이제 더 이상 유쾌하고 밝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왠지 모르게 끌어오르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고 기분이 계속 나쁘더라고요.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은 지영이를 내려주고 난 뒤 저의 이런 기분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우, 밥 진짜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 식당에서 3시간씩 있어 본 건 처음이야. 집에 가면 바로 씻고 TV 좀 보다 자야겠어. 자기는 안 피곤해? 가서 자기 먼저 씻어. 나는 회사 아직 메일도 보내고 마무리 좀 지어야겠어. 이처럼 제 기분은 전혀 캐치하지 않고 관심 없는 듯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속내를 밖에 드러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 남편에겐 어떤 속상함도 티내지 못했어요. 찝찝한 마음으로 잠들었다가 다음날 엄마에게 이런 마음을 토로했는데요. 엄마는 한창 말없이 응응 하면서 제 얘기만 듣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보니까 이제 좀 네가 말이 통하네. 엄마가 미리 멀리 보고 이런저런 얘기해주기 좀 그래서 그냥 옆에서 지켜보느라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 너 지영이 기집애랑 이제 거리 좀 둬. 바쁘다고 하고 자주 만나지 마. 고기 집에 그런 타입이 꼭 사이에 남자 끼면 그런 식으로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한다니까? 그게 뭐야? 나도 기분 많이 나쁘고 별로긴 한데 엄마 말이 잘 이해가 안 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봐야 돼? 얘는 너는 네 엄마가 옛날 얘기하면서 무슨 원시 시대 얘기인 줄 알지? 인간을 어딜 가나 많은 군상들이 있는 거야. 엄마가 네 아빠랑 살고 어쩌고 할 때는 그런 애들 없었는 줄 알아? 꼭 저렇게 친구가 괜찮은 남자 만나거나 결혼한 것 같으면 그 상대를 탐내는 것들이 있다니까? 지영이 그것도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니. 아주 딱이다, 이해. 지영이가 그런 것 같다고? 근데 걔 예전에는 걔가 훨씬 남자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나는 걔보다 반해서 반도 못 만나보고 결혼한 건데 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자꾸 우리 남편한테 오빠 오빠 거리는 것도 이제 거슬려 엄마.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푹푹 쉬시더니 되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말 들으면 또 엄마한테 뭐라 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나는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니까 너 지영이랑 연락 끊어. 아예 보지 마. 김서방한테도 고 가신의 얘기 꺼내지도 말고 물어도 모른다고 해. 그냥 투명인간처럼 네 둘 사이에서 그냥 아예 싹 지워버려. 네? 아, 뭐 그렇게까지 하라고. 왜 그래야 되는데? 아, 남편도 뻔히 연락처 알고 다니는데 걔 우리 어머니 연락처까지 알아. 아휴, 별 진짜. 그러니까 더 연락 끊으라는 거야. 기집애가 아주 선을 모르는 척 넘나드네, 여시같이. 그거 내가 쫓아가서 한마디 해야 하나? 하여간 넌 내가 지금 말해줘도 못 알아먹을 테니까 그냥 연 끊어. 바쁘다고 해. 당시 엄마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고 갑작스러워서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밥 잘만 먹고 놀던 친구를 끊을 수 없었어요. 헌데 그쯤 제가 얘와의 관계를 어째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마침 지영이도 뭔가 바빠졌다고 얘기를 하더니 한동안 못 봤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나들던 애였는데 직장 문제로 바쁘다더니 거의 두세 달 못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듣고 무척 놀랐어요. 미수가, 나 너무 힘들어. 남친이 너무 좋은데 자꾸 싸우고 우리 이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만나자고 해도 계속 피하고. 아우, 좀 그래. 창호 오빠도 내 남친 몇 번 봐서 아니까 같은 남자로서 좀 보고 도와주시면 안 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남친 무슨 일 있어? 왜 싸우고 왜 헤어져? 그런데 이때 지영이가 엄청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순간 긴장했어요. 듣자마자 아무래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게 이 사람 여자가 있는 느낌이 들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고 싶다던 사람이 자꾸 만나는 횟수도 줄이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말이야. 그러면서 친구들은 잘만 만나고 다니더라고. 나랑 헤어지고 싶은 것 같아. 갑자기 이럴 리가 없잖아. 응? 너랑 오빠가 우리랑 같이 좀 만나서 이 사람 좀 떠봐주면 안 될까?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었고, 이 말투나 내용들을 보니 그간 저의 생각들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영이는 이렇게 제 남자친구에게 진심으로 푹 빠져 있고 하나하나 살피고 열을 올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괜히 우리 남편이나 시어머니께 싹싹하다고 제가 참 쓸데없는 의심을 했던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와 지영이와 지영이 남친까지 넷이서 만났는데요. 특별한 소득 없이 지나갔어요. 평소처럼 그냥 같이 식사하고 별거 아닌 대화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갔어요. 단지 그 둘을 보내고 난 뒤에 남편의 반응이 좀 그렇더라고요. 당신 그 정호라는 친구한테 되게 친절하게 하더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남자들은 그렇게 잘해주면 착각해. 결혼을 한 여자인 건 아닌 거 같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 오늘 보통 상황이 아니었잖아. 지영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다 같이 만난 거고. 나도 그것 좀 살피려고 정호 씨한테 커피나 이런 걸 챙겨준 것 뿐이야. 여하튼 나는 그 정호라는 친구 별로야. 지영 씨도 왜 그런 놈을 만나는 건지 뭔. 허우대만 멀쩡하니 영 실속 없어 보여. 아마 뒤로 여자 두셋은 더 만날 것 같은 기생오랍이야. 만날수록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니 전 영 찝찝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생각해서 질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영이 남친 같은 남자로서 싫은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다음날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고 저는 대강 느낀 바들을 말했어요. 남편이 했던 얘기도 살짝은 수위를 낮춰서 말했는데요. 이때 지영이 반응이 왠지 전 좀 거슬리더라고요. 우리 남편 말로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예민하게 받는지 몰라도 정우 씨가 썩 마음에 안 드나 봐. 여자가 있고 어쩌고 여부야 우리는 모르지만 남편 말로는 정우 씨가 나한테도 너무 격이 없이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가벼워 보인다고 우스갯소리로 나한테 딴 생각 있는 줄 알았다며 뭐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이건 그냥 농담으로 넘기고 널 그렇게 심적으로 힘들게 한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말에 갑자기 지영이는 뭔가 불쾌한 듯 목소리가 굳어지더니 바로 이죽거리면서 받아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 왜 그렇게 말을, 아, 야, 다 떠나서 내 남친이 왜 너를, 그럴 리가 없지. 그리고 너한테? 아, 야, 그건 너무 같다. 내가 있는데 왜 너한테 딴 생각을 품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 같은 애를 만나면서 너를? 안 되면 몰라도 무슨, 아, 내가 너무 쓸데없는 상담을 했나 보다. 얘기가 한창 산 너머로 가버렸네.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나중에 연락할게. 안녕.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제가 별 얘기를 다 했나 싶었지만 지영이의 저 말에는 은연중 저를 무시하는 듯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자로서의 입지론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하튼 저도 이때 남의 일에 다시는 참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얼마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3주쯤 지나 정 근래 겪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을 경험하게 됐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순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지 뭐예요? 네, 누구시라고요? 정, 아, 네. 지영이 남친 그 정우 씨요? 아, 네. 저기 무슨 일이세요? 그게, 저기, 저랑 지영이 며칠 전에 헤어지게 됐어요. 우리 이제 안 보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그걸 떠나서 시간 좀 되실까요? 제가 미숙 씨 좀 따로 배웠으면 하거든요. 이게 뭐 뚜렷한 용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배워도 될까요?
전 여기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서 얼른 전화를 마무리 짓고 끊었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상담할 곳 없어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엄마는 듣자마자 아주 펄펄 뛰셨죠. 얘, 너 전화 잘 끊어버렸다. 그거 미친놈 아니니? 아니, 여친의 친구가 그냥 친구도 아니고 결혼해서 남편까지 끼고 넷이 만났으면 뭘 따로 봐? 그런 놈이니까 지영이랑 헤어졌나 보구만. 됐어. 이제 그 놈도 다 차단해버리고 싹 다 삭제해. 지영이는 뭐 그딴 거랑 만나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민폐를 끼치니?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지영이랑도 인연 끊으랬지. 말을 안 들어 너는. 결국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이래저래 저도 고민이 많아지던 차 갑자기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도 오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엄마 손목 별로 안 좋은 거 알지? 이번에 계단 내려가다가 그놈의 손목으로 잘못 짚었다가 미끄러져서 굴렀지 뭐니.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저기 혹시 다른 데도 큰일인 거 아닌가 해서 병원 가봐야 되거든. 너 시간 되면 같이 좀 가줄래? 순간 저는 제 얘기만 하느라 엄마 근황을 이렇게 들은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서둘러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얘기했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이틀 정도 엄마한테 가 있기로 했어요. 아, 장모님이 아프시구나. 그래, 간 김에 말 맞다나 이틀 정도 자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내가 뭐 도울 거 있으면 연락하고. 수요일쯤 내가 연락할게. 데리러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의외로 남편은 신혼인데 제가 친정서 자고 온다는 걸 너그럽게 봐주더라고요. 사실 저랑 남편도 지영이 남친과 넷이서 만나고 괜한 설전을 벌인 후 왠지 모르게 좀 대화가 적어진 편이었어요. 일단 친정 다녀와서 남편과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엄마네 가서 같이 시간 보내는데 역시나 우리 부부 사이를 물어보시더군요. 니네도 얼른 애기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남편이랑 대면대면한 상태였으면 여기로 오면 안 됐어. 어떻게든 부부 사이가 좋게 해결보고 왔어야지. 김서방은 내가 볼 때 참 무뚝뚝해 보여. 그런데 너도 똑같이 그러니 뭐 문제가 생겨도 소가리만 할 것들 같단 말이지. 좌우지간 너 오래 있을 것 없어. 내일 그냥 집에 가. 나 괜찮으니까. 엄마는 한사코 등 떠밀어 가면서 저를 빨리 가라고 보냈고 이런 쓸데없는 야단이 기가 막혀서 저는 집에 왔는데요. 어, 이날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던 그 순간은 저는 뭐라고 말로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서 잘 되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간 제 집에서 어마어마한 영화 같은 장면을 맞닥뜨리게 되었답니다. 저를 제일 먼저 반긴 것은 다름 아닌 지영이었어요. 미수가, 너 내일 온다고. 아니, 그렇죠. 이렇게 저를 알아보고 인사해 주었어요. 제 집에서. 이 집에 몇 번이나 놀러 왔지만 비밀번호 같은 걸 알 리 없을 테니 당연히 누가 열어줘서 들어왔을 테고. 얘가 저도 없는 우리 집에 이렇게 온 건 깜짝 파티라도 열어주려고 온 것이었을까요? 그랬으면 현재 제가 이렇게 홀로 서 있는 입장이 되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지영이는 뭔가 이벤트 해주러 왔다거나 단순히 집에 방문한 손님 같아 보이지 않고 이제 막 씻고 뽀얀 얼굴로 제 샤워 가운을 입고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짧게 읊조렸죠. 어, 안방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네? 내 옷을 입고 화장대에 걸쳐둔 건데 주워서 입었나 봐. 그거 빨아야 되는데 그냥 두고 나간 건데 딴 거 입을래? 그러자 지영이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면서 마치 귀신을 본 양 말을 몇 번이나 더듬는 거예요. 씻고 나와서 추웠던 건지 입술을 막 떨고 있었어요. 어, 미수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 잠깐만. 그런 와중에 안방 화장실에서 곧장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온 것은 바로 제 남편이었답니다. 역시 이 집에서 그러고 같이 나올 사람이 제 남편밖에 누가 더 있겠어요. 남편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어, 당신 내일 아니 당신 있잖아 그게 잠깐만 나 옷 좀 제대로 입고 저는 곧장 옷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신혼여행 때 썼던 캐리어 큰 것을 2개 꺼냈어요. 그러고 그걸 활짝 열어 그 안에 지금 계절에 맞는 옷들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지영이는 저를 쫓아와 주절주절 뭐라고 말을 하는데 하도 웅얼거려서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시끄럽게 느껴져서 저는 슬쩍 제지했어요. 아,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잠깐만, 나 짐 좀 정리하고. 아, 커피 마실래? 그러고 곧장 부엌으로 건너가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 머신 버튼을 눌러놨어요. 이때 요란스럽게 울리는 커피 분쇄하는 소리에 지영이와 남편은 거실에서 더 움직이지도 못하고 각각 무슨 멍청한 장승 마냥 우뚝 서서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요. 커피 마실 거야? 지금 별로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원두가. 일단 나 먼저 마실게. 제 말에 남편은 넋이 나간 얼굴로 소파에 크게 주저앉았고 그 광경을 본 지영이는 곧장 제 앞쪽으로 다가오더니 옷을 접더라고요. 미수가 잠깐만 나 말할 시간 좀 주라. 응? 너무 많이 화난 거 알아. 할 말 있을 거 아니야 너도. 얘기 좀 하자. 우리 잠깐만 하던 것 좀 멈춰봐. 뭔 얘기를 해? 니네나 하던 거 멈추지 말고 잘 놀던가. 아, 내가 자리를 피해줘야 하지? 나 이것만 마시고 금방 간다니까? 있어. 편하게 있어. 나 간다. 그러고 저는 커피잔을 들고 살살 식힌 다음 바로 후룩 마시고 싱크대에 쿼당하고 처박았어요. 다시 생글생글 웃으며 옷방으로 넘어가 캐리어 안에 옷들을 넣었고 우걱우걱 다 집어넣은 다음 캐리어를 딱 세워서 자글자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나도록 바닥에서 끌었답니다. 남편은 아예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개를 무릎에 파묻은 상태였고 저는 그대로 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지영이는 이내 저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야, 김미수, 네가 뭐야? 네가 뭔데 지금 그렇게 잘난 척이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화라도 내. 너 지금 억지로 괜찮은 척, 화 안 내는 척, 생떼 쓰는 거 다 보여. 이제 막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말에 곧장 지영이를 노려보았고 그 상태로 여전히 웃음이 나와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윽고 말을 해주었네요. 어, 대단하다 너. 나한테 그런 말 할 정신도 있구나. 하긴 이제부터 얼마나 초조하겠어. 친구였으니까 조언 하나 해줄게. 너 곧장 산부인과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요가 강사 한다고 몸이 재산이라던 네가 어떡하냐 이제? 부인과병 걸려서 제대로 뭐 운동하면서 사람 가르치고 할 수 있겠어? 제 말에 지영이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다못해 아주 무지개색이 될 지경이더군요. 억지 부리지 마, 너. 지금 이글이글 열받아서 나한테 엿먹이려고 뻥치는 거잖아. 진짜 추하다, 너. 화낼 거면 화내봐.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해보라고. 내가 먼저 얘기해볼까? 창호 오빠가 먼저 연락했고, 나 오빠가 하도 매달려서, 아, 됐어. 나 그동안 대충 눈치는 챘어. 너 예전부터 내 거 쓸만한 거 있음 맨날 달라고 하고 따라하고 가지려고 난리를 쳤잖아. 설마 설마 했는데, 야, 어떻게 결혼식까지 와서 가방 순이하고 다 돕던 년이
친구 남편까지 잡아챌 생각을 하냐? 화를 내라고? 화는 진즉 그간 네가 내 남편이랑 아슬아슬 감정 타기하면서 나 놀리는 거 느끼면서 그때 실컷 지옥이었어. 제 말에 남편은 일어서서 저를 아주 애원하는 눈으로 보며 비굴하게 쭈뼛거렸고 지영이는 자기가 생각했던 반응은 아니었는지 눈이 마구 흔들리더군요. 근데 너 진짜 멍청하다. 적당히 연애하는 기분만 내고 끝내던가 끝까지 가버렸어, 기어코? 그런 거 안 했으면 끝까지 나 놀려먹고 속으로 비웃어가며 여자로서 입지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고 우리 남편 감정 잔잔하게 이용해가며 놀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얼마나 재밌어, 그게. 그치? 그동안 너 재밌어 죽겠었지? 응. 이때부터 지영이는 마구 일그러진 누군가와 싸우기 직전 그 사나운 표정을 짓고 절 쏘아보며 이를 막 갈더군요. 얼씨구, 왜? 어머, 어머. 무서워서 어떡하나, 나? 뭐라도 던질 기세네. 하여간 그렇게 적당히 놀고 말던가. 왜 잠자리하고 끝까지 갔어, 이 멍청아. 어휴. 이제 우리 남편도 아닌 그냥 저 사람 말이야. 몸이 아주 균이 드글드글 하거든. 나 부인과 치료 꾸준히 받고 있었고, 애기 갖는 거 좀 시간 늦춰야겠다고 너한테 상담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 이 말에 지영이 동공은 엄청 확장되는 듯 했고, 남편은 제가 본인한테 상담 안 했던 얘기라 그런지 놀라서 뭐라고 반박하려고 들더군요. 입 다물어. 입 열지 마, 당신은. 그간 내가 거부한 건 다 원인이 당신 때문이었던 거야. 그것도 모르고 발작이 나서 와이프 친구한테 그 더러운 균을 또 옮기고 앉았어? 하여간 당신도 당신이고, 지영이 넌 어쩔래? 내 뒤통수 치려다가 너는 온몸이 박살났네? 불쌍해서 어째? 내가 써보고 버린 쓰레기를 네가 다시 굳이 주워가서 쓴다는데 뭘 맞겠어? 잘 써. 또 버리면 안 돼? 그러고 저는 캐리어를 질질 끌고 곧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어안이 벙벙한 멍청이 둘을 두고 사라졌어요. 사실 저도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미칠 것 같았는데 어쩌다 그런 대처를 했던 건지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이었네요. 맞아요. 저는 이미 충분히 머릿속에서 지옥을 오래도록 겪어왔고 그 실체를 그날 눈으로 본 것뿐이었어요. 부인과를 다녀 남부를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집에 왔고 엄마는 제 등을 마구 때려가며 화를 내셨네요. 이거사 그렇게 내가 아휴 이것들 어딨어 쫓아가서 다 쥐어 뜯어놔야겠어. 지영이 고년 내가 그렇게 지한테 잘해줬는데 기어 이 사단을 내? 이걸 죽여 살려. 아유. 저도 새삼 들으면서 뒤늦게 분노가 밀려와서 속이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 뻔뻔스럽게 내 옆에 붙어서는 우리 집을 그렇게 드나들고 내 남편과 아슬아슬 간보며 감정산을 타는 것 같더니만 그게 그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진짜였다니요. 몇 번이나 캐치되는 뭔가가 있었지만 생각해보니 안타깝게도 그건 심증이었을 뿐 진짜 실물 증거는 못 되더군요. 엄마도 마침 이때 물으셨고요. 잠깐 말이야. 너 증거 있어? 사진도 찍고 그러고 나온 것도 아니고 몸만 싹 나온 거 아니야. 아휴, 뭐라고 어떻게 해놨어야 하지. 아우 억울해. 아우 억울해 진짜. 이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건 뭐건간을 붙잡고 증거랄 것만 제가 잡아내서 지영이와 남편을 정말 차근차근 숨도 못 쉬게 조이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온몸에 분이 차올라서 머리에서 연기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점점 참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하여 지영이 전 남친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전 연락은 제가 야멸차게 끊어버렸는데 먼저 하려니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어렵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저번에 뭔가 할 말이 있으신 듯 했는데 그게 뭔가 해서요. 특별히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셨던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서도 저는 만약 제 남편과 지영이에 관해 관련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용건이면 단칼에 자를 생각이었어요. 좀 떨리는 마음으로 꽤 불편한 상태로 연락해 봤는데 역시는 역시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도 그때 연락드리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편하게 연락할 관계는 아니니까요. 근데 좀 외람되지만요. 거기 그쪽 남편분이랑 지영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죄송하지만 그것 때문에 할 얘기가 있던 거예요. 솔직히 저도 잊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분이 안 풀려서 여기서 저는 눈이 번쩍 뜨였고 심장이 쿵쿵쿵 뛰더라고요. 뭔가 찾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반면 내가 그동안 의심해오던 불쾌한 상황들과 내가 직접 눈으로 봤던 증거 외에 뭔가를 또 보게 되는 거구나 싶어서 일단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얘기를 좀 나눠보니 이분은 훨씬 일찍 눈치를 챘더군요. 저는 진즉 알 수밖에 없었죠. 지영이네 집 자주 드나들었고 서로 핸드폰도 수시로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언젠가부터 안 보여주려고 했고 아무튼 그들에 관해선 필요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당장 보내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저는 침이 꿀꺽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일단 숨을 고르고 다시 들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지영이랑 헤어진 건 걔가 그쪽 남편분, 그러니까 창호 형님이랬던가요? 그분과 몰래 연락하는 카톡을 봤거든요. 비밀 메시지로. 그래서 제가 먼저 4시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말은 안 하고 그날 그 형님 낌새를 살핀 것뿐이에요. 그럼 정호 씨가 만나자고 자리를 만드셨던 거예요? 저보고는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정호 씨한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좀 봐달라면서 4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었나 보네요. 이 말에 이분은 왈칵 화가 났는지 못 참으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요? 웃기네요, 진짜. 제가 자기를 의심하니까 본인이 먼저 나서서 별 사람이 아니다. 증명해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놓고 뭐요? 저한테 여자가 있어요? 와, 참, 기가 막히네요, 진짜. 결국 지영이는 자기 남친이 의심해서 저렇게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넷이 본 거였던 거예요. 어쩐지 그때 왜 갑자기 그런 자리를 만들었나 했네요. 그것 때문에 저 역시 남편과 지영이 사이에 의심을 살짝 거뒀던 거거든요. 아, 이미 헤어졌지만 저는 증거를 많이 갖고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자꾸 거짓말하는 거 걸리고 여친 집 앞에 웬 남자 차 있고 설마 설마 했는데 그게 그 창호 형님이었더라고요. 저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아니 헤어지고서도 솔직히 기분이 더럽긴 해요. 근데 그쪽은 저기 더 힘드시겠네요. 그 차가 저희 남편 차였다고요? 솔직히 저는 제가 눈으로 직접 본 증거는 없었는데 저 일단 눈으로 못 볼 꼴은 있었어요. 그런데 정호 씨는 좀 더 아시는 게 많았나 봐요. 말로 설명드리기보다 그냥 사진 다 보내드릴게요. 지영이가 하도 잡아떼서 저도 열받아서 남겨뒀던 건데 제가 갖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걔 제가 알기로 두 분 결혼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창호 형님한테 몰래 연락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아신다니 말하는 거지만 창호 형님도 어지간히 지영이한테 추파 던지시던데요. 일단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런 동정과 걱정까지 받아가면서 그 증거들을 다 받았고요.
뒤늦게 분노가 추가적으로 몰려오면서 제 눈으로 확인한 증거들을 토대로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그중 저를 가장 열받게 했던 건 넷이서 만난 날, 그날도 뒤에서 몰래 연락하면서 이딴 말을 짓거렸던 내역이었어요. 오빠, 왜 미숙이한테 정호가 관심 있어 보인다는 쓸데없는 말을 했어? 미숙이가 그 짧은 순간 나보다 지가 더 예뻐서 내 남친이 관심 가진 줄 착각했을 거 아니야. 기가 막혀 진짜. 걔는 맨날 나한테 밀렸어. 나한테 안 된다니까? 그건 그냥 내가 정호 씨한테 질투나서 한 말이야. 그날 보니까 꼴 보기 싫더라고. 별 뜻 없이 한 말이야. 당연히 자기랑 와이프랑 어떻게 비교해. 자기는 내가 첫눈에 반해버린 사람인데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이따위 대화들을 나누면서 이들은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었을까요? 계속 우리 남편이며 심지어 시어머니한테도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계속 알짱거리던 지영이 저한텐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듯 아주 뻔뻔하게 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제발 조용히 끝나라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나 평생을 인연한테 당한 기분이야. 이건 친구가 아니라 금수만도 못하고 짐승도 비교하기 불쌍할 정도야. 친구랍시고 보냈던 날들은 내가 지보다 못나 보이니까 편해서 어울렸던 건가 봐. 심지어 남편까지 불러서 관계까지 가죠? 나 좋게 끝내고 싶지 않아. 아휴, 모르겠다. 네가 내 말을 언제는 들었니? 그럼 다 됐으니까 너한테 손해만 안 가게 해. 일 더 안 커지게 마무리 잘해봐. 그렇게만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 그래서 저는 머리를 열심히 굴려 일단은 남편에게 특별히 뭔가 경고를 한다든지 연락 같은 것을 일절 취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안절부절 제 눈치를 받고 잠깐 친정에서 머리만 식히겠다고 했더니 외려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 여보. 나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리고 있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 아니.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기다릴게. 연락 줘야 해? 응? 우선은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한숨을 훅 쉬며 끊었고 엄마 집에 있으면서 며칠을 고민해 보았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지영이 인연을 먼저 싸그리 다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먼 낯짝인지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왔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애써 외면하며 들어오셨다더군요. 어우, 그거 미친년이야 진짜. 아직도 니랑 내가 만만한 거지. 할 말이 있다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과일 바구니 들고 왔지 뭐냐? 나 당뇨 있어서 이런 거 못 먹는다고 너랑 연락하고 오던지 하라고 그냥 보냈어. 이 말에 저는 활활 타올라 빠르게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자문을 구했고 급기야 일을 저질렀답니다. 그건 지영이가 요가 강사로 일하는 상가 커뮤니티에 익명의 글을 올려 유부남 꼬셔서 바람 피운 강사가 있다고 슬쩍 인상착의를 흘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도록 조회수가 100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삭제했답니다. 결국 소문은 순식간에 나버렸는데 반응이 바로 왔던 건지 지영이는 저한테 한 3일 뒤쯤 전화해서 난리를 치더군요. 김미숙, 너 이런 애였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너 나를 유부남이랑 바람난 상간녀로 만들었더라? 나 그런 글 쓴 적 없는데?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너 웃긴다. 상간녀 타이틀 막상 머리에 써보니까 분해? 아니라는 증거 한번 촘촘히 따져 줘봐. 그리고 생사람 잡지 마. 내가 썼던 증거 있어? 지영이는 여지껏 대학일을 살아오면서 자기한테 순둥하게 받아주기만 하던 제가 반격한 것에 꽤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통보했어요. 나는 당신이랑 다시 살아볼 생각인데 계속 지영이 만날 거야?
만날 거면 나 이혼당하기 억울해서. 시댁에 다 알리고 당신 회사 팀에도 다 알려서 조문 좀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 말에 기겁을 한 남편은 그날 저한테 걸리고 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건지 허겁지겁 수습하려고 들더군요. 나도 당신이랑 살 거야. 정말 설명한 기회를 줘. 지영 씨, 아니, 그 친구, 정말 다시는 안 봐. 연락도 될 뭣도 없이 다 지워버리고 정리할게. 나한테 기회를 줘, 제발. 여보. 그래서 저는 알겠다 했고, 지영이에게 곧장 전화해서 약 올렸답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요, 정말. 어떻게 글 올린 범인은 찾았어? 요가 학원 망하게 생겼다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 말 듣고 나도 그 커뮤니티 가입해서 봤더니 난리가 났더라. 너 상간녀로 찍혀서 그렇게 회원들이 환불하고 상가 건물에 항의했다며? 세상에 남편 뺏긴 아줌마들이 되게 많나 봐. 감정이입해서 다 너한테 폭탄을 쏟아붓던데? 아, 왜 전화했어? 너 진짜 죽을래? 이게 정말. 저는 지영이가 대꾸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세게 쪼아댔어요. 그건 그렇고 너 어떡할래? 우리 남편이랑 더 만날 거야? 부인과는 가봤어? 약이라도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원 잘린 거보다 몸 난리 나는 게 더 먼저잖아. 그래야 잘려도 어디 가서 일을 구하지. 그러다가 너 실업자 돼. 어쩌려고 그래? 야, 이게 진짜 네 말 다 개뻥인 거 알거든? 나 몸 멀쩡해.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좋아. 이제 다 까놓고 말하자. 내가 뭐 좋아서 만났겠어? 네가 그 사람 외롭게 했다며. 그렇게 너로는 만족이 안 됐다고 징징대더라 창호 오빠가. 얘기 좀 들어주다가 술김에 그렇게 된 거야. 나 그렇게 나쁜 애 아니라고. 전 웃기지도 않아서 바로 받아쳤어요. 어머, 얘 좀 봐. 사람 말을 개똥으로 하네. 너도 지금 똑똑히 들어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 외롭게 했다고? 왜 외롭게 했겠어? 균이 옮아서 병원 다녀야 하니까 거리 둔 거였지. 그 말을 듣고도 생각을 연결할 줄 모르네. 너 진짜 멍청하다. 머리가 안 되니까 몸으로 돈 벌어야 되는데 그 몸으로 일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 남편 너랑 안 만난대. 제 말에 멈칫한 지영이는 그나마 지보다 돈 있고 뭐 있어 보이는 우리 남편이 지를 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뭐? 야, 너 웃기지 마. 어디서 이간질이야? 나 어제도 오빠랑 있었어. 웃기고 있네, 진짜. 와, 세계의 사랑이네. 그래서 안심했어? 너랑 왜 있었는지 이유야 난 모르지. 너 적당히 갖고 놀다가 버릴 건가 봐. 좀 전에 나한테 네 욕을 그렇게 하던데? 아쉽다. 녹음해서 들려줄 걸 그랬나 봐. 너 직장도 잘리고 우리 남편한테 버림받고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자 지영이는 저에게 욕을 해대는데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 후로 저는 그간 받아둔 증거들을 싹 모아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답니다.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던 남편이 난리를 치고 물고 늘어지고 어머니까지 오셔서 마구 항의를 하시길래 저는 증거들 다 제시했어요. 회사에 다 불겠다고 엄마까지 나섰고요. 어머니, 지금 너무 주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혼 안 한다고 했으면서 이런 게 어딨냐고요? 어머니 아들이 며느리 친구랑 놀아난 건 눈 감고 안 보고 싶으시죠? 자꾸 이러시면 저 괘씸죄로 계속해서 더 돈 요구할 거고요. 어머니 아들 회사에도 다 불어버릴 거예요. 어머니는 결국 이런 부분에서 멈칫하시고 남편도 저한테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 지영이 년이 돈이 없다고 악을 쓰는 걸 걔네 엄마한테까지 알려서 기어이 받아냈어요. 이런 일로 연락드리기 싫었는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서요. 이번에 돈 안 주시면 저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사고 칠 것 같은데. 그냥 이 돈 주시고 딸 뒤처리 하실래요? 아니면 일 크게 만드실래요? 간만에 연락이 된 지영이 어머니는 이 소식에 기겁을 하셨고
어쨌건 본인 자식 편에 서서 뭐라 뭐라 수습하시려다가 결국 돈 주시고 연락을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저래 금전적으로 없는 것보다 나은 돈을 받아 챙겨 이혼했고요. 지영이는 대학 동기인 친구한테 들은 얘기로 오죽 지인이 없고 뭐가 없으면 거기까지 연락이 가서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네요. 여하튼 상황은 안 좋은 걸로 알고 그 이후의 근황은 모르겠네요. 남편은 이혼하는 끝물에 저를 엄청 원망하는 듯 하더니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혼하면 안 되는 아주 극보수적인 시댁 집안에서 사람이 아닌 존재로 찍혀서 따로 나와 산다고만 들었어요. 뭔가 지원도 못 받고 험한 상황이 있을 걸 예상하니 이혼하기 싫었나 봐요. 그러더니 더더욱 저런 꼴을 당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일을 어떻게 할지, 뭘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이혼으로 인해 생긴 돈이 얼마 있으니까요. 상처받은 마음은 돈으로 잘 치료하고 새 길을 살아보려고 해요.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아프신 분은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결혼 6년 차 워킹맘입니다. 최근에 시댁을 초토화시킨 커다란 사건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네요. 우선 저는 나름 베테랑이라 자부하는 15년 차 간호사입니다. 10년 전 지금 있는 병원으로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어 적응하기 바빠 누군가를 만날 시간조차 없던 때 남편이 작은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 시절엔 하루에 4시간을 자며 쉴 새 없이 일하던 워커홀릭이었답니다. 빡빡한 스케줄 근무에 연애는 고사하고 밥 먹을 시간조차 쪼개가며 지냈었죠. 눈이 참 많이 내리던 겨울날 입원 병동 야간 당직을 섰고 남편이 깁스를 한 발로 목발을 짚은 채 다가와 수고가 많다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더라고요. 창가 앞에 놓인 작은 테이블의 첫 만남이었지만 우린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후로 지루하던 나이트 근무가 계속 기다려지더라고요. 남편이 퇴원을 하던 때쯤엔 우린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4년이란 연애 후 결혼에 골인을 하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딸을 얻게 되었답니다. 노산에 가까운 나이인지라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었죠. 딸아이가 너무나 어려 손이 많이 가지만 워낙 인력심이 많던지라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복직을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제 생각을 얘기했죠.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서윤이는 베이비시터를 구하거나 엄마나 장모님한테 말씀드려 부탁해보지 뭐. 고마워요, 여보. 항상 나를 존중해주는 남편 덕에 어린 딸아이의 걱정도 조금은 사그라드는 듯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 서윤이 돌잔치 날이 왔어요. 동서 복직한다며?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어. 서윤이 이제 돌이야.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할 시기라고. 간호사 일이 뭐 대수라고. 서방님 벌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벌써 복직을 한다는 거야? 맞아요, 형님. 아무리 못해도 서윤이 유치원 들어가는 건 보고 복직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 없어도 그 병원 잘 돌아갈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다 허락한 복직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동갑내기 형님과 동서였어요. 이 둘은 대학 시절부터 원래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다고 그래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10살이란 나이 차이로 극복하고 만나 결혼 후 서방님과 동서를 소개해 주어 인연을 맺게 해줬다고 합니다. 현재도 같은 병원에서 일하며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둘 사이의 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 데다 제 직업은 은근히 무시하는 눈치였거든요. 둘은 의사이긴 하지만 작은 개인 병원 페이닥터로 저처럼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마치 의사와 간호사는 주인과 그 주인을 따르는 하인 마냥 간호사를 하대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서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걱정은 감사해요, 형님. 동서도. 하지만 저는 지금도 제가 빠른 복직을 하는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저야 뭐 그 누구보다 서윤이 유치원 가는 모습까지 옆에서 봐주고 싶죠.
하지만 저도 제 일이 있고 어머님, 아버님도 모두 허락한 거예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쓸데없는 오지랖에 비꼬는 듯한 둘의 말투까지 화가 조금은 났지만 최대한 참아가며 정중히 말했어요. 그러자 둘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콧방귀를 끼며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고작 의사 시다바리 주제에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저러는지. 그러니까 두고 보면 병원장 되는 줄 알겠어. 보이는 행동이 귓속말이지 목소리까지 쩌렁쩌렁한 게 거의 다 들으라는 식으로 앞담이었어요. 더 이상 참지 못한 전 한마디 하려고 입을 떼는 순간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그조차도 할 수 없게 됐죠. 거기서들 뭐 하는 거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시부모님은 아들만 셋인지라 저나 형님 동서를 마치 친딸처럼 이뻐하셨어요. 두 분은 왕년에 몇 개 사놓은 작은 땅들이 재개발로 이어져 지금은 10개가 넘는 건물을 관리하는 졸부시죠. 대개 보통 사람들은 쉽게 큰 돈을 얻게 되면 조금씩 성격이 변하기도 한다는데 시부모님은 달랐어요. 매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꾸준히 하고 계셨죠. 어머니, 저쪽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양념게장이 있어서 저랑 막내 동서가 좀 챙겨놨어요. 같이 드시러 가요. 맞아요. 큰형님이 보자마자 어머님 드린다고 챙기더라고요. 그리고 여우 같은 형님과 동서는 그런 시부모님에게 저와 너무나도 다른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죠. 한 번은 서윤이가 태어나기 전 만삭의 몸으로 명절을 보낼 때였어요. 하필 형님은 그 명절에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나타났고 동서는 고열로 인해 몸져 누웠다며 오지도 않았죠. 결국 낑낑대며 혼자 전을 부쳤고 옆에서 가만히 앉아 TV나 보던 형님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와 부쳐진 전을 간본다며 맛보더니 어우 동서 동태전 너무 비리고 동그랑땡은 너무 싱겁다. 깻잎전은 좀 짠 것 같은데 아우 꼬치전은 또 왜 이렇게 야채들이 제각각이야. 단무지는 길고 버섯은 짧고 먹기 불편한데 요리 솜씨도 이런데 간호일은 잘하는 거 맞아? 하며 얄밉게 굴었었죠. 다행히 과일을 사갖고 온다며 장을 보고 뒤늦게 나타나신 어머님이 음식 준비를 도와주었고 어머님 눈치를 보던 형님도 한 손으로 조금씩 음식을 나르며 도와주는 척 하였고요. 그때를 생각하면 말 한마디 제대로 되받아치지 못했던 제가 너무 후회스러워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시아버님의 생신을 앞두고 있었어요.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나을지 생각하던 찰나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이번 아버님 생신 말인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까 하는데 어때? 네, 좋아요. 그럼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나랑 막내 동서가 가서 준비할게. 동서는 육아 일까지 한다고 바쁠 거 아니야. 아, 정말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뭐라도 도울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나 막내 동서는 볼볼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얘기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하고 가서 준비하면 돼. 감사해요, 형님. 웬일로 저를 신경 써주는 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둘에게는 없는 아이가 저희 집에만 있으니 진심으로 배려를 해주는 거구나 했어요. 그게 큰 오산이라는 걸 늦지 않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아버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음식 준비는 도우지 못했으니까 케이크라도 사가야지 하면서 어른들도 드실 수 있을 만한 달지 않은 고구마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작은 선물과 함께 집으로 찾아가 배를 누르는데 한참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어요. 5분, 10분이 흘러 남편이 결국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희 집에 도착해서 계속 배를 눌렀는데 혹시 안 들리신 거예요? 뭐? 집이라고? 아유, 우린 첫째가 밥 사준다고 해서 셋째랑 같이 나왔지. 첫째 아가, 너 둘째 애한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니?
당신 형네가 밥 사준다고 나가서 드시고 계시다는데 형수한테 얘기 들은 거 있어? 뭐? 분명 나한텐 집에서 간단하게 하자고 했었어. 식사 준비는 형님과 동서가 한다면서 일부러 케이크 사들고 온 건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씩씩되면 저희는 식사 중이라는 한식집에 찾아갔어요. 예약자를 묻는 직원에게 형님 이름을 대니 창가 쪽 룸으로 데려갔고 똑똑하는 노크 소리 이후로 문이 열리니 모두 시선이 저와 남편에게로 집중되었죠. 식탁을 보니 이미 식사가 마무리돼 가는 듯 해 보였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입을 뗀 건 형님이었어요. 어머, 동서. 원래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나 막내 동서가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외식으로 바꾸자고 문자 남겼는데 못 받은 거야?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문자 내역엔 형님에게 온 건 하나도 없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말했어요. 이것 보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형님이 보낸 문자는 없다고요. 아우, 육아일까지 한다고 정신없어서 삭제한 거 아니야? 난 분명 문자 보냈어. 그럼 어디 문자 보낸 거 내역 보여주세요. 자꾸 문자를 보냈다며 우기는 형님에게 그러면 그 보낸 문자 내역을 보여달라고 하니 조금은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와 눈을 주고받더니 자기 핸드폰을 뒤지더라고요. 이걸 어쩌나. 내가 문자 내역 쌓이는 게 싫어가지고 바로바로 삭제를 하거든. 정말 보낸 거 맞아. 그때 막내 동서도 옆에 있어서 봤다고. 그치? 맞아요. 저랑 아버님 생신 관련해서 상의하다가 외식으로 결정했을 때 둘째 형님한테 문자 보낸다면서 핸드폰 뒤적이는 거 봤어요. 두 사람이 짜고 치니 저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전 억울하고 어이없는 이 상황에 잠시 벙찐 채로 있었더니 안절부절하던 어머니께서 입을 떼셨어요. 아유, 서윤애미야. 나라도 전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어서 앉아라. 둘째, 어서 앉아. 오느라고 고생했다. 아니요, 어머니. 늦어서 저희가 죄송해요. 참,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별거 아니고, 아버님 요즘 무릎 쑤신다고 하셔서 관절약이랑 영양제 드리니 어머니하고 같이 챙겨 드세요. 전 뒤늦게 아차 싶더라고요. 어른들 앞에 계신데 너무 큰 소리 냈나 싶으면서 아직까지 억울한 이 심정을 풀 수가 없어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전 가방에 봉투를 꺼내 시부모님께 내밀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큰돈은 아니지만 어머님, 아버님 같이 나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옷도 좀 사 입으시라고 넣어봤어요. 아유, 뭐 이런 걸 신경 썼어. 서윤이 챙기기도 바쁠 텐데. 고맙다. 제 봉투를 받아들며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는 아버님 옆으로 봉투를 빤히 바라보는 동서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본인도 머쓱했는지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런 저와 동서를 본 형님이 곧 얄밉게 한마디 거들었죠. 우린 밥 거의 다 먹었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뭐 좀 시킬까? 그 얘기를 듣던 남편이 절 보더니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래, 당신 뭐라도 먹어야지. 아까 바빠서 점심도 못 먹었다며. 어머, 형님, 그 병원은 밥 먹을 시간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좋은 건 없네요. 남편의 얘기를 듣자마자 또 이때다 싶었던지 뺀질대는 동서의 입을 한 대 치고 싶었지만 휘어지지 않는 입꼬리를 겨우 올려대며 말했어요. 밥 먹을 시간이야 당연히 보장이 되는데 내가 속이 안 좋아서 그냥 건너뛴 거야. 제 얘기를 들은 어머님은 걱정이 되는 말투로 물었어요. 서윤음이 속은 왜 안 좋은 게야? 잘 챙겨 먹고 다녀야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흰 그럼 케이크 불까요? 제 말에 남편이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어 초를 꽂았고 저희 모두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수줍게 볼을 붉히던 아버님은 모두들 고맙다며 초를 불었고
저흰 박수를 친 뒤 케이크를 잘라서 접시에 옮겼어요. 접시에 옮긴 건 제가 했는데 동서가 재빠르게 옮겨진 두 접시를 낚아채더니 시부모님에게 주면서 비아냥대며 얄밉게 아량을 부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고구마 케이크 먹다 보면 좀 물려서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았고 곧 아버님이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며 말했어요. 아유, 고구마 케이크 달지 않아. 우리가 먹긴 제일이지. 잘 먹을게, 둘째야. 고맙다. 나도 고구마 케이크를 제일 좋아한다. 잘 먹을게, 아가. 뒤이어 어머니마저 좋게 말씀해 주시니 괜히 저의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전 동서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쳐다보았고 동서는 저의 눈빛을 받았는지 저와 눈이 한번 마주치곤 곧바로 눈을 피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가 저를 더욱 힘나게 해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나저나 동서는 속이 왜 안 좋았던 거야? 지금 케이크도 잘 못 먹는 것 같네. 간호사란 사람이 본인 몸 하나 간수 못해서 다른 사람을 간호해 줄 수 있겠어?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아침에 먹은 게 부대끼면 속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고작 이런 문제로 다른 사람 간호하는 게 문제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뭐 얼마나 거하게 먹었길래 속이 부대껴? 이거 어머님, 아버님께 영양제 드릴 게 아니라 동서가 유산균 좀 챙겨 먹어야겠다. 서윤이 이유식한다고 만든 게 양이 많아서 남은 잔반 좀 같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유산균은 꾸준히 챙겨 먹고 있고요. 걱정 감사해요, 형님. 제가 조금이라도 어깨 피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형님은 아까 전 했던 말들을 괜히 꺼내며 걱정하듯 비꼬아가며 묻기 시작했고, 전 질문에 지지 않고 받아치며 마지막 형님이라는 단어의 액센트를 조금 더 세게 말하니 그제야 형님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아, 참. 그래, 서윤이는 어떻게 하고 온 거니? 장모님이 봐주고 계세요. 딸아이 이름을 듣고 아차했던지 뒤이어 묻는 어머님의 질문에 남편이 케이크를 다 먹고 포크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아유, 사돈이 고생 많으시네. 다 늙어서 어린아이 보기가 힘들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평소엔 베이비시터가 보는데 아버님 생신이라니까 엄마께서 먼저 서윤이 봐줄 테니까 다녀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도 대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아유, 사돈께 고맙다고 전해주고, 다음엔 우리 집에도 서윤이 데리고 오거라. 우리도 봐주마. 네, 그럴게요, 아버님.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는 아버님에게 방긋 웃으며 대답하고, 그걸 본 형님이 또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동서, 설마 서윤이를 베이비시터한테 맡기는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베이비시터가 나쁜 짓 하거나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대담한 짓을 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로 검열된 시터들만 면접 보고 꼼꼼하게 뽑은 거라 믿을만 해요. 집에 맘카도 설치해서 저랑 서윤 아빠가 종종 보고 있고요. 나라에서 지원해준다고? 어머, 그건 서방님 벌이가 좋아서 지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네, 아무래도 소득 기준은 초과라 비용은 전액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아우, 뭐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이네. 침착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제 모습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지 여전히 비꼬는 듯한 어투로 말하는 형님을 보던 아버님이 단골 질문을 어김없이 던졌어요. 첫째 아가, 그래서 너는 언제 손주 소식 들려줄 거니? 셋째도 이제 결혼한 지 4년 넘지 않았어? 아, 아버님, 요즘 딩크족이라고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 많아요. 아버님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입맛이 가셨는지 형님은 케이크 조금 남은 접시 위에 탁 소리가 나게 포크를 내려놓았고 그런 형님 태도에 눈치를 보던 아버님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세상이고 뭐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아이가 있어야 비로소 가정이 이루어지는 게야.
너희도 너무 늦지 않게 소식 들려주도록 하거라. 이도 참, 밥 맛있게 먹으러 와서 잔소리는 그만합시다. 어머님의 제지로 아버님은 큼 하는 헛기침을 마지막으로 짧은 침묵이 오갔고 형님과 동서는 노력해보겠다며 되도 않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시아버지의 생신은 파했습니다. 뭐 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려 안달이 난 형님과 동서를 상대하고 나니 진이 빠져서 몸살이 날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고열로 인해서 몸져 눕는 신세가 돼버렸답니다. 남편에게 얘기를 들은 건지 어머님이 찾아와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아유, 얼굴이 헬스케진 것 봐. 어제 제대로 된 식사 한번 못했다고 하니까 아주 뼈밖에 없다. 일단 죽이라도 먹자. 맑은 흰 죽을 뜨거울까 후후 불어가며 떠먹여 주시는 어머님에게 전 연신 감사하단 말만 남겼어요. 그렇게 죽을 모두 비우고 얼음이 담긴 주머니를 이마에 올려주신 어머님이 몸이 너무 약해진 것 같다며 아버님께 말해 한약이라도 지어주신다는 걸 두 손으로 저어가며 괜찮다고 말렸지만 결국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전화를 하러 가셨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열이 떨어진 것을 본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 퇴근 시간쯤 누군가 배를 눌러 어머님이 뭘 두고 가셨나 봤더니 형님과 동서더라고요. 어쩐 일인가 해 문을 열어주니까 팔짱을 낀 채 삐딱한 표정으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 형님 동서도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년 보세. 손님이 왔으면 먼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게 예의 아닌가? 순간 전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다짜고짜 찾아와 욕짓거리라니.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어깨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던 둘은 겉옷과 가방을 소파에 벗어던지며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더라고요. 아프단 사람이 참 멀쩡해 보이네. 이거 꾀병 부린 거 아니야? 좀 쉬어서 열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버님이 큰형님한테 형님 아프니까 약 좀 지어서 갖다 바치랍디다. 도대체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렇게 형님에게 짤짤매는 거예요? 제 무릎에 동서가 커다란 등치에 걸맞는 큰 목소리로 답했고 전 그제서야 이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 엄살 부리면서 불쌍한 척 해댔겠지. 이 여우 같은 년. 우리가 무슨 네 심부름꾼인 줄 아니? 서윤이 방에서 자고 있어요. 목소리 줄이세요. 그리고 저 한약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고 그걸 형님한테 시킬 거란 생각도 못했다고요. 그러니 여운이 뭐니 정 그런 욕 들을 이유 없습니다. 용건 끝나셨다면 나가주세요. 앙칼진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고 전 행여나 자고 있는 서윤이가 깰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며 그 둘에게 나가달란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난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인연이? 그래도 끝까지 싸가지없게. 어디 형님한테 나가라 말한 명령이야. 아, 왜 이러세요? 아, 이거 놓으세요. 다짜고짜 잡힌 머리채에 내려간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전 겨우 손을 뿌리쳤고 옆에선 동서가 말리는 기는커녕 옷과 가방을 챙겨 형님에게 건네주더라고요. 너 명심해. 네가 어떻게든 두 분 꼬셔서 조금이라도 니네 몫을 더 챙기고 싶은가 본데 어림없어. 장남은 내 남편이고 한 번만 더 어머님 아버님한테 꼬리치면 여우짓만 해봐. 그땐 이 정도로 머리끄댕이로는 안 끝날 줄 알아. 끝까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형님은 동서가 주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집으로 나갔고 그제서야 전 서름에 복받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울기 시작하니 아까 큰 소리로 떠들던 형님과 동서의 모습에도 깨지 않던 서윤이가 덩달아 울며 깼어요.
뒤늦게 약봉지를 사들고 돌아온 남편이 울고 있는 저와 서윤이의 총체적 난국인 모습을 보더니 놀래 헐레벌떡 왜 우냐고 많이 아프냐며 제 이마를 짚어주었고 전 일단 서윤이보다 달래어달라고 말한 뒤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정을 가했죠. 그렇게 제 울음이 그칠 때쯤 서윤이도 다시 잠들었는지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와 약과 물이 담긴 컵을 가져다 주며 자초지정을 물었고 전 아까 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죠. 그랬더니 흥분한 남편이 당장 형에게 전화하겠다며 날뛰었지만 더 이상 소란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전 겨우 말렸고 또다시 오른 열 때문에 침대에 다시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를 보살펴 주던 남편은 옆에서 아버님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왜 형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였는지 알 수 있었죠. 어제 아버님 생신 때 형님은 자기 친한 친구가 한의사라며 한약을 지어 갖다 주었었고 그 얘기를 들었던 아버님은 형님에게 친구가 한의사라 하니 제 한약도 형님에게 부탁을 했었던 것이었어요. 아버님은 그건 왜 묻는지 물어보셨지만 전 아무 말도 말라는 듯 남편에게 입을 검지에 갖다 대며 고개를 가로지었죠. 아버님의 부탁으로 인한 오해가 이런 갈등을 빚었다는 것에 괜히 본인 탓이라 자책할까봐 우려가 있었어요. 남편은 별거 아니니 쉬쉬라며 전화를 끊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며 물음장을 놓더라고요. 일단 알겠다며 남편을 진정시켰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라 전화를 받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어찌 됐건 가족이고 언젠간 마주칠 사이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목소리가 꽤 나긋나긋하더라고요. 동서, 별일 없지? 네, 뭐 별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보다 어쩐 일이세요? 어머, 동서도 참. 우리가 뭐 꼭 일이 있어야 연락을 하나. 몸은 좀 어때? 단순 감기 몸살이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유, 그렇다면 다행이네. 아니, 우리 아버님이 어찌나 동서를 생각하는지 꼭 동서한테 한약을 갖다 주라고 해서 내가 아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지금 한약 한 달치를 지었어. 그래서 이걸 좀 갖다 주려고 하는데 오늘 퇴근 후 별다른 약속 없지? 네, 뭐 약속은 없지만 서윤이 때문에 제가 어딜 가긴 좀 어려워서 형님이 직접 저희 집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럼 나나 막내 동서가 뭐 봐줘야 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지. 막내 동서랑 이따 7시까지 갈게. 네, 그러세요. 끝까지 사근사근 전화를 마치는 형님을 보고 딱 눈치가 가더라고요. 아, 옆에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계시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퇴근 후 베이비시터를 집에 보내고 집을 간단하게 치웠어요. 하필 오늘따라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난다고 했고 결국 그 둘과 삼자대면을 하게 됐죠. 약속 시간 10분 전 벨이 울렸고 전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그 둘을 맞이했어요. 그 둘 또한 삐딱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약 한 박스를 건네주었고 전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박스를 받아 식탁 옆에 내려두었죠. 이 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소파에 겉옷과 가방을 내려둔 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이후 전 미리 내려두었던 원두커피를 찻잔에 옮겨 담아 둘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수입해온 원두로 직접 간 거예요. 맛이 좋을 거예요. 드세요. 어머, 병원에서 일한다면서 차고 넘치게 마시는 게 커피인데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요. 동서가 일하는 병원의 의사들은 동서 참 답답해하겠다. 그렇게 뜨거운 커피는 됐고, 혹시 뭐 주스 같은 건 없어?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진 말투에 아까 통화할 때 옆에 아버님이 계셨겠구나 했던 제 예상은 거의 확신이 되었고, 전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고 주스는 없는데 그냥 커피 드시면 안 되냐고 물었고, 기어코 주스가 드시고 싶다는 형님에게 그럼 편의점 좀 다녀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동서, 난 오렌지 주스를 부탁해. 설마 내가 한약까지 갖다 줬는데 이 정도로 서운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네, 뭐 한약은 잘 마실게요. 혹시라도 서윤이 깨면 바로 전화 좀 주세요. 형님, 정 콜라요. 간단하게 외투를 입고 지갑을 챙겨 나가는데 그 와중에도 원하는 음료를 외쳐대는 형님과 동서에게 꽉 쥔 주먹을 뒤로 숨긴 채 문을 닫았죠. 그렇게 편의점에서 오렌지 주스와 콜라를 사들고 가는 길에 혹시라도 서윤이가 울며 엄마를 찾지 않을까 걱정돼서 맘카를 켜보았어요. 그리고 둘만 남겨진 집에서 오가는 대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내가 진짜 이깟년 때문에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되나? 그러게, 혜진이 너도 진짜 대단해. 나 같았으면 아무리 아버님이 옆에 있어도 그렇게 곱게 전화하지 못했을걸? 야, 나라고 뭐 좋아서 그랬겠니? 그 노인네들 눈밖에 나봐서 좋을 거 없어. 하여간 늙으면 뒤져야 하는데 노인네들 팔팔한 게 아주 그냥 100살까지 살겠어. 야, 너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얘. 잠깐 들은 대화임에도 손발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전 애써 마음을 침착하게 다잡으며 어플을 종료하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복도를 다 울리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자 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던 대화들은 멈추고 웃음기 사라진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꽤 오래 걸렸네. 저희 아파트가 상가 이쪽 동이랑 반대편에 있어서 앞에 있는 편의점이라고 해도 거리가 꽤 돼서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전 오렌지 주스와 콜라를 주스잔에 따라주며 말했어요. 작은 아주버님은 오늘 많이 늦으시나 봐요. 어, 일하는 알바생이 갑자기 못 나온다고 해서 대타 뛰고 있어. 주스잔을 건네주며 대답한 뒤 드시라는 말과 함께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저번 주에 내가 행동이 좀 경솔했어. 그 부분은 사과할게, 동서. 무슨 꿍꿍이인지 지난주 제 머리채를 잡았던 일을 먼저 사과하는 형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채 사과를 받아줬죠. 그런데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이나 막내 동서 남편은 아버님 밑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잡다일 이런저런 거 다 하면서 월에 얼마 받는 줄 알아? 얼마 받으시는데요? 500. 고작 500 받으면서 그 뒤치다꺼리 다 한다고. 그런데 둘째 서방님은 본인 사업이라 쳐도 월에 못해도 1000 이상은 거뜬히 벌잖아? 네, 뭐, 그 정도는 벌죠. 형님 말씀대로 본인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동서가 뭐 모르는 모양인데, 둘째 서방님 사업 자금을 누가 대줬겠어? 아버님이 대준 거야. 그런 탄탄한 기초 자본금 없으면 그렇게 성공도 못 한다고. 그래서 형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데요? 제 물음에 우물쭈물하던 형님 옆으로 동서가 이때다 싶었는지 큰 소리로 답하더라고요. 유산 안 받는다고 하세요. 건물 관리도 저희 남편들이 다 하는데 당연히 건물도 큰아주버님하고 제 남편이 오롯이 받는 게 맞죠? 아니 그게 무슨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유산을 포기하려니 이 둘은 검은 속내가 빤히 보여 슬슬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아직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정정하시고 벌써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버님이 동서를 이뻐하니까 우리 남편은 월급 조금이라도 올려주라고 얘기 좀 해줘봐. 제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 형님.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더 이상 이 둘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그런 얘기는 제3자인 제가 드리는 것보다 형님이나 동서가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 얘기 또한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한약은 정말 고마워요. 잘 받았다고 저도 아버님께 말씀드리죠. 아, 이제 용건 끝나셨으면 돌아가 보세요. 저녁 시간대 지났는데 집 가서 아주머님하고 서방님 기다리시겠어요? 제 얘기를 들은 둘은 시계를 보더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며 불이 나게 짐을 챙기고 집을 갔어요. 그리고 곧이어 남편이 돌아왔고 아까 제가 편의점 다녀올 동안 둘이 대화하던 녹화본을 같이 봤죠. 다행히도 저희 집 망카는 안방을 빼곤 모두 자동 녹화가 되게끔 설정을 해둔 터라 제가 들은 그 짧은 대화를 제외한 전과 후 그 둘의 대화를 긴밀히 살필 수 있었어요. 아까 들었냐? 아, 참, 에티오피아 어쩌고 하면서 또 유식한 척, 아우, 고상한 척 하는 거. 완전 재수없어. 근데 여긴 저번에 왔을 때도 느꼈는데 집이 좀 큰 것 같지 않아? 이 정도 평수면 한 50평은 되려나? 50평 훨씬 넘지. 난 아직 30평대인데.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집은 평수가 훨 작은데 이것보다 더러운데 여긴 집도 넓은데 청소도 잘 돼 있네. 청소하는 도우미 아줌마 쓰나 보지. 간호일하면서 어떻게 집안 청소까지 이렇게 깨끗하겠어? 하긴 둘째 아주버님 돈벌이 잘 느니까 도우미 하나 쓸만도 하겠다. 그치. 나 같아도 쓰겠어. 네 남편이나 우리 남편은 생긴 것도 제일 합급이면서 벌이도 변변치 않고 잘못 잡은 것 같다. 둘째 서방님이 삼형제 중엔 제일 인물도 괜찮고 여러 방면으로 다 좋은데 하필 이런 늙은 예우가 물어가서는 맞아. 난 진짜 아버님 건물만 아니었으면 당장 이혼했어. 아니 애초에 결혼도 안 했겠지. 이 인간 맨같이 코 골고 먹는 건 또 왜 그렇게 돼지같이 먹는지. 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그냥 닭살 돋는다니까. 그러게 내 남편은 딱 사오정에 네 남편은 딱 저팔계다. 라며 서로 키득키득 웃는 두 형님과 동서. 남편은 옆에서 보더니 주먹을 꽉 쥔 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걸 본 전 잠시 영상을 일시 정지했어요. 저 두 인간이 살고 있는 그 30평대 아파트 우리 아버지가 형하고 동생 결혼할 때 해준 거야. 우리 손 하나 안 벌리고 둘이 아껴가며 모은 걸로 20평대에서 옮긴 건데 그런 것도 모르고. 난 알지 여보. 허영심만 가득 찬 저 둘이 그런 것까지 알겠어? 전 떨고 있는 남편의 두 손을 꽉 붙잡아 주었고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아, 진짜 너무 웃겨. 아, 근데 저 한약은 얼마 줬어? 저거? 내가 버리는 약재들로 구색만 맞춰달라고 해서 얼마 안 줬어? 내가 진짜 이깟년 때문에 이런 심부름까지 해야 되나? 그러게, 혜진이 너도 진짜 대단해. 나 같았으면 아무리 아버님 옆에 있어도 그렇게 곱게 전화하지 못했을 거야. 나라고 뭐 좋아서 그랬겠냐? 그 노인네들 눈밖에 나봤자 좋을 거 없어서 그러지. 하여간 늙으면 뒤져야 되는데 노인네들 팔팔한 게 아주 100살까지 살겠어. 야, 너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곧이어 제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대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저 한약을 당장 가져다 버려야겠다 맘먹었죠. 그나저나 저번에 내가 머리채 잡고 지랄한 거 혹시 노인네들한테 떠벌리진 않았겠지? 말했다면 진즉에 우리 불러서 뭐라 했을 것 같은데 잠잠한 거 보니까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야, 우리 이따 얘 오면 제안 하나 할까? 제안? 무슨 제안? 유산 포기하라고. 아, 그것도 안 되면 노인네들이 이뻐해 주니까 네 남편하고 우리 남편 월급 좀 올려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 말해보는 거야. 전혀 안 들어줄 것 같은데? 당근 안 들어주겠지. 그냥 말만 던져보자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나? 까놓고 말해서 건물 관리는 네 남편이랑 우리 남편이랑 다 하는데 유산도 오롯이 받는 게 맞지. 둘 월급하고 해봤자 서방님 한 달 버는 것보다도 한참 모자라는데
그것도 맞지. 지는 돈 잘 버는 번듯한 남편도 있으면서 유산까지 똑같이 나눠받길 바라면 욕심이지. 고작 간호사인 주제에 의사인 우리 둘 앞에서 유식한 척 해대고 그깟 애 좀 있다고 유난에다가 아우 그 노인네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꾸 애타령인지 몰라. 맞아. 진짜 그놈의 손주 타령. 아주 지겨워 죽겠어. 지금 남편인지 돼지인지 모를 이 자체랑 같이 있기도 싫어 죽겠는데 각방 쓰는 마당에 손주는 무슨 손주? 너네 아직도 각방 써? 어, 그러고 보니 각방 쓴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가네. 아니, 막내 서방님이 가만히 있어? 최근까지만 해도 애교 부리면서 달라붙는데 피곤하다며 떼어놓고 있지. 이 집도 거의 1년째야, 얘. 너희 뭐 거의 쇼윈도 부부네. 이제는 형님이라고 부르기 싫어진 이 여자의 마지막 말에 둘은 서로 뭐가 그리 즐거운지 하하호호대며 웃어대다가 고차가 등장했고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웃음기 싹 거친 얼굴로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꽤 오래 걸렸네 하는 형님의 말을 뒤로 전 아는 내용이기에 욕실로 들어갔고 씻고 나오니 허탈한 표정으로 가만히 핸드폰만 바라보던 남편은 곧 여자 볼 줄 모르는 바보 같은 형과 동생 때문에 제가 고생이라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며 남편을 토닥여 주었고 당시 시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주러 가야겠다는 걸 조금만 참았다가 다음에 기회 보고 다 같이 있을 때 말하자며 남편을 설득했죠. 물론 이 녹화 영상은 저장해 두었고 때가 되면 곧 밝히리라 다짐하며 꽤 고단했던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게 또 육아와 병원 일에 바쁜 나날들을 지나 대학 동기들로부터 모임이 있어 반가운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맞다. 유진이 너 이번에 병원 옮겼다고 하지 않았어? 그 중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유진이의 안부를 물었죠. 그러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 별별 피부과라고 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이라 교통이 편하더라고. 어? 별별 피부과? 거기 우리 형님하고 동서가 페이닥터로 있는 곳인데. 알고 보니 유진이가 이직한 병원은 형님과 동서가 같이 일하는 피부과였더라고요. 뭐? 그럼 혹시 김혜진이랑 이정은 맞아? 맞아. 어떻게 얘기 듣자마자 바로 하네? 그 둘 형님 동서 사이로 친한 거 병원 사람들 다 알거든. 그리고 여기 부원장은 고작 그렇게 둘 뿐이야. 여기 병원도 위치가 좋아서 장사가 되는 거지. 실력은 세 원장 다 영꽝이야. 그나저나 그 두 부원장, 너네 시댁 식구라니 대박이다. 그 둘 병원에서 굉장히 소문이 안 좋아. 그리고 유진이를 통해 들은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간호사들한테 지들 스타킹 심부름 기본이고 여기 건물주가 자기 시부모라면서 곧 자기들이 여기 병원도 인수할 거라며 벌써부터 큰 소리 치고 다니고 더 대박인 건 여기 병원 대표 원장이랑 네 형님이라는 김 부원장이 서로 불륜 저지르는 걸 목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야. 최근에 둘이 무슨 거래 접대한다면서 영수증 끊어온 것 중에 모텔도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네 동서라는 이 부원장은 허구한 날 밥 먹을 때마다 지 남편을 그렇게 욕을 하며 툴툴댄대. 뭐? 좀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어? 내가 이 병원에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회식을 했어. 환영의 명목으로 시작한 회식이었는데 그 회식 자리에서 네 동서란 사람은 그때도 어김없이 자기 남편을 그렇게 흉을 보더라고. 그리고 네 형수는 그날 대표 원장 옆자리에 앉아서 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려서 죽는다고 식탁 밑으로 들어가니까 서로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 그때 소문이 사실이라는 걸 확신했지. 유진아, 혹시 너 그거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걸 내가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나만 알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증거 없이 말하긴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런데 부탁 좀 해면 안 될까? 두 손 꼭 잡고 부탁하는 제 모습을 본 유진이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고 이 엄청난 내용을 전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얼른 형이나 진욱이한테 얘기를 해야지. 안 돼, 여보. 지금 말하면 괜한 불화만 일으킬 뿐이야. 우리 둘의 말뿐인 얘기를 아주머님과 서방님 과연 믿을까? 내가 유진이한테 부탁해 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제대로 된 증거를 잡으면 그때 얘기하자고.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당장 아주버님과 서방님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고 전 겨우 말려 진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 저에게 두 가지 소식이 전해졌죠. 하나는 친구 유진이에게 온 소식이었어요. 증거를 잡았다는 연락이었죠. 때마침 병원에 도난 사건이 있어서 원 내에 CCTV를 돌려봐야 했고 그 안에 형님의 불륜 현장도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 원장실에서 부둥켜 끌어안으며 키스하는 형님과 대표 원장의 모습이었죠. 그 장면을 유진이가 사진으로 촬영한 후 핸드폰으로 넘겨주었고 전 듣기만 했던 형님의 불륜 장면을 바로 목격을 하니 뻔뻔하게 그지없는 이 둘의 모습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한 소식은 제가 간호생활 15년 만에 드디어 수간호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이에요. 제 사수이자 직장 상사였던 수간호사 언니가 늙은 어머니 봉양을 위해 시골로 내려가야 해 관둘 수밖에 없었고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이죠. 대학병원 직원 비교적 빠르게 수간호사가 된 격이었어요. 저는 이 승진 소식을 제일 먼저 남편에게 알려주었고 저보다도 더 기뻐해주며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와인을 사올 테니 일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늦지 않게 들어오라며 축하해줬죠. 이후 친정집에 전화해 소식을 말해주었고 친정엄마는 곧 눈물을 흘리며 축하해줬어요. 아유, 고생 많았다. 고생 많았어. 정말 축하한다. 고마워요. 근데 엄마 지금 울어? 왜 울고 그래? 울긴 누가 울어. 엄마가 좋아서 그래. 너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알아서. 처음 병원 실습한다고 나갔을 때 매일같이 울고 들어와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데. 엄만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울먹이며 말하는 친정엄마의 진심 어린 말에 저 또한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부유한 시댁과 다르게 저희 집은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일반 중견기업에 30년 넘게 종사하시며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며 정년 퇴임을 미루고 계시는 조금은 가부장적이신 아버지와 이제는 텃밭에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시는 가정주부신 어머니. 간호사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여성 비율이 많았고 소위 말하는 텃세에 빡빡한 스케줄, 근무까지 더해져 제 첫 사회생활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전 꿋꿋하게 버텨냈고 무엇보다 이 일이 힘들긴 해도 보람있고 재밌었어요. 그렇게 과거를 잠시 회상했던 친정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건강 잘 챙기며 지내고 계시죠? 그럼. 우리 둘째 아가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서윤애미도 서윤이도 서윤애비도 다 잘 지내지? 네, 그럼요, 어머님.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승진을 하게 됐어요. 아유, 우리 서윤애미가 아주 대견한 일을 했구나. 승진이라니. 아, 정말 축하한다, 아가. 감사해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번에 한우 잘하는 집으로 모셔서 한 끼 제대로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아유, 얘는, 한우는 무슨, 우리는 괜찮다. 그 돈으로 너희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 이번에 승진 보너스도 나와요. 그래. 그럼 너희 시아버지랑 상의해서 시간 알려주마. 아우, 다시 한번 축하한다. 우스갯소리로 보너스 얘기를 하니 하하하 하며 호탕하게 웃으시던 어머님이 곧이어 대답하셨고 전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이후 퇴근 시간이 되었고 집에 가니 촛불로 된 길이 있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가니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있는 남편이 있었고 전 너무 감동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답니다. 프로포즈 때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이벤트에 전 연신 고맙단 말을 아끼지 않았고 그런 저를 남편이 꼭 안아주었죠.
도저히 이 분위기에선 형님의 불륜 현장 사진을 보여주는 건 어렵겠다 싶어 전 남편에게 그날은 그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죠. 그렇게 그 사진이 잊혀져 갈 때쯤이었어요. 어머니에게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 저녁에 시간 어떠냐는 물음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형님과 동선에도 오는데 괜찮겠냐는 질문에 기꺼이 괜찮다고 축하하는 자리에 더 많이 온다면 오히려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일요일 저녁 예약자인 제 이름을 말하자 작은 룸으로 안내해 주었고, 미리 주문도 해놓았던 터라 자리에 앉자마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투 플러스 한우만 고집한다는 소문난 한우집의 메뉴판 속 가격을 보더니 어머님이 놀래며 말하셨죠. 어휴, 둘째 아가, 이거 가격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우린 그냥 소고기집으로 가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여기 맛집이라고 TV에도 나오고 꽤 소문난 곳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도요. 그래, 고맙다. 잘 먹으마. 나도 아는 양반이 의료계 종사해서 물었더니 그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 되려면 20년은 있어야 한다더라. 아주 대단하다, 둘째 아가. 승진 정말 축하한다. 제 어깨를 토닥이며 축하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아버님에게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그 옆으로 형님과 동서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수간호사가 뭐라고 생쇼야? 그러게요. 누가 보면 병원 개업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그니까 의사 시다바리 주제에 대빵인 거잖아. 한여 중에 제일 가는 한이면 뭐해? 그래봤자 한의인데. 잠잠한가 했더니 역시나 비아냥거리며 저를 무시하는 형님과 동서였죠. 심지어 간호사를 한여와 같은 취급하면서 말이죠. 그전이었다면 어른들 앞이니 참자. 그래, 걔는 지저라 하면서 무시하고 넘겼을지 모를 일인데 그 둘의 실체를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된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형님, 그리고 동서, 저는 지금껏 두 분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길래 얼마나 행실이 올바른가 했더니 오히려 계자반이던데요? 뭐? 무슨 소리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요, 형님. 아니, 큰형님하고 제가 뭘 어쨌길래 개차반이라는 소리를 하세요?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큰 소리를 내는 둘의 모습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어 전에 맘카로 녹화된 영상을 틀어 보여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축하해 주시는 이 좋은 자리에 이런 소란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걸 다 듣고 보았음에도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 아이, 그게 뭔데 그러냐? 괜찮으니 틀어봐라. 제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핸드폰 영상을 들이밀자 궁금하셨던지 아버님이 대답해 주셨고 전 맘 굳게 다잡고 보시라는 말을 끝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그리고 영상이 나오자마자 형님과 동서는 사색이 된 채 영상이 재생되고 있음에도 저에게 소리치며 말했죠. 동서!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지금 우릴 몰래 촬영한 거야? 몰래 촬영이라뇨, 형님. 맘카라고 서윤이 때문에 제가 집안에 설치해둔 게 있다고 아버님 생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맘카인지 뭔지 그게 도대체 뭔데? 애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맘카는 집에 있는 CCTV 같은 거예요. 실시간 녹화되는 거고요. 본래 목적은 아이를 지켜보기 위함인데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전 다른 분들이 혹여라도 놓치는 장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시끄럽게 소리치는 형님 말에 대답하면서 영상을 잠시 정지했어요. 당신 조용히 못해? 재수 씨, 어서 영상 마저 틀어보세요. 전 아주버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다시 재생했고 어머님 아버님은 본인들의 뒷담화가 나오자 허흡하며 숨을 들이킨 후 아이고 아이고 하며 무릎을 치며 우셨어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보. 어머님, 아버님,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건데?
각방 쓰자면서 나를 피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 돈을 사랑한 거였어.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잠시 멍 때리던 동서는 뒤늦게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제 남편이 그걸 막아섰죠. 그리고 이어진 서방님의 말에 동서를 울며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서방님은 조용히 하라며 동서를 밀쳤어요. 그러곤 바닥에 널브러진 채 자포자기한 얼굴로 울던 동서는 형님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아, 이 일을 꾸민 건 다 인연이라고. 난 그냥 따랐을 뿐이야. 더 야근 건 바로 쟤라고. 너 진짜 조용히 못해? 이후 서방님은 동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도록 입을 큰 손바닥으로 막았고 형님은 아주머님에게 계속 아니라며 자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어느덧 영상은 형님과 동서가 저의 집을 나서는 것까지 모두 재생되었고 전 다시 핸드폰을 가져와 하나의 사진을 찾아 아주머님 앞으로 보여주었어요. 바로 형님의 불륜 현장이었죠. 아주버님은 떨리는 몸을 주체하지 못한 채 형님에게 따귀를 날리셨고 그렇게 제 승진 축하 자리는 풍비박산이 되었답니다. 자세한 얘기를 이후 남편에게 들어보니 형님과 동서는 결혼 전부터 건물주 아들인 걸 알고 계획적으로 아주버님과 서방님에게 접근했고 유산을 건네받으면 본인들 이름으로 건물 몇 채 돌리고 이혼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형님과 동서의 선 넘은 욕심과 허영심은 본인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헛된 것들이었죠. 그 후로 형님과 동서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하나 없이 이혼을 당했다고 합니다. 형님과 동서의 사이도 멀어질 대로 멀어져서 이제는 서로 보기만 하면 물어뜯는 앙숙이 되었고 그리고 불륜 남녀로 소문이 나버린 대표 원장과 형님은 의사협회에도 왕따를 당했고 병원도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 이 소식을 들려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나 때문에 실업자 돼서 어떡해? 미안하고 고맙네. 괜찮아. 그런 불륜맘 난무하는 더러운 병원에선 나도 일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나도 이참에 좀 쉬면서 애들 좀 보려고. 워킹맘 이거 여간 힘든 거 아니잖아. 유진이의 마지막 말이 와닿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워킹맘으로 살아간다는 건 아직까진 꽤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 눈치 보랴, 아이 눈치 보랴, 집안일 하랴, 이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일하시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워킹맘들 모두 힘내시고요. 이후로 저에겐 시댁에 스트레스 주던 둘이 사라져서인지 곧 평화가 찾아왔어요. 모든 일이 밝혀지던 그 일이 있고 이후 며칠이 지나 둘째 임신 소식을 들었고 이 소식은 모두에게 지금까지 일들은 씻어줄 만한 힘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얼싸안은 채 고맙다며 우셨고 시아버님도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둘째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이라며 축하하고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혹시라도 이 일로 저를 원망하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던 아주버님과 사방님은 되려 저에게 그런 사기 결혼을 더 늦지 않게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고 하셨고 저도 괜히 걱정을 하였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시댁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어요. 그런 지금까지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